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바라보는 요즘 급속도로 늘고 있는 황혼 이혼. 미성년 자녀를 대학에 보낼 때까지 꾹 참다가 자녀가 다 자란 뒤에 이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이혼은 줄어드는 반면에 황혼 이혼이 느는 까닭은 뭘까? 그리고 쟁점 사안은 젊은 층과 무엇이 다를까요? 황혼 이혼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다 성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관련된 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산 분할이 핵심이 되는 거죠. 이혼을 결심한 이유와 극복 방법, 이웃집 고수에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혼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정지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사 소송을 이제 주로 맡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사 사건의 경우에는 가사 소송 사건이랑 가사 비송 사건으로 분류되는데요. 가사 소송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법원이 해결하는 절차고요. 가사 비송 같은 경우에는 대립 당사자를 전제로 하지 않고 그냥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이제 재량으로 처리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송을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차이가 없는 거죠? 별 구분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혼을 보통 하는 경우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뭐 친권 양육자 지정, 뭐 양육비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청구를 하고 이제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 이제 가사 비송이랑 가사 소송이 이제 병합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새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얼마나 급증했나요? 이 황혼 이혼의 정의가 뭔가요?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경우에 예전에는 네. 보통 한 20년 정도 되면 황혼 이혼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제는 아이들 분가시키고 나서도 이제 60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즘 60대는 뭐 예전 60대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젊으세요. 그리고 이제 요즘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용기를 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연세분들에게는 무조건 좀 참고 살아라 이런 인식이 강했잖아요. 예, 시대가 예.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30년이면 사실 다 참았잖아요. 아니 저는 얘기하면 좀 미혼이라서 잘 예. 모르겠어요. 뭐 남편과 부인 사이에 뭐 차별이 있습니까? 좀 어느 쪽이 좀 많이 하나요? 그런 결심을. 사실 아내분이 좀 더 많긴 하죠. 예, 아내분이 많긴 한데 요즘에는 남편분들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 그러니까 가정에 무관심하고 때로는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외도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참고 아이들도 다 크고 나니까 이제 이혼을 결심을 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고 남편분들의 경우에는 약간 달라요. 퇴직을 하시고 나서 이제 경제력이 약해지시다 보니까 그때 이제 아내분이 무시하고 약간 인격적으로 부당하게 이제 대우를 하고 근데 그 정도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의뢰를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황혼 이혼의 가장 큰 쟁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황혼 이혼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다 성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관련된 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산 분할이 핵심이 되는 거죠. 재산 분할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이혼 후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2022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황혼 이혼도 같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게 또 관계가 있습니까? 예.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은 전업주부였던 경우에는 재산 분할 받은 게 이제 이혼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이제 높아지면서 이제 황혼 이혼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도 궁금한 게 이 결혼 기간이 워낙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막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혼한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떤 재산 분할의 기준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재산 분할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혼인 기간이라든지 분할 대상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그 형성 유지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 정도, 그리고 나이, 뭐 직업, 소득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이제 고려가 되는데 황혼 이혼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혼인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전업주부라도 한 50%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50대 50으로 이제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황혼 이혼을 결심을 하셨다. 그러면 이후에 좀 체크해야 할 항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이제 목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하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충분히 독립을 안 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시면 오히려 사기꾼의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전업주부로 이제 평생 이제 사회생활을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순진하세요. 그 경제관념이 아무래도 약하실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 다정하게 이렇게 다가와서 기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게 되면 그분한테 이제 또 모든 걸 맡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뉴스 보면 졸혼이라는 말도 있는데 졸혼과 황혼 이혼의 차이는 뭘까요? 사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아, 그래요? 예, 보통 졸혼이라고 하면 이제 법적으로는 부부관계를 유지를 하지만 완전히 별거에서 생활하고 서로 자기 이성 친구에 대해서 이제 간섭하지 않는다는 개념 정도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더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졸혼을 했을 경우에 그 재산이 자기 명의로 안 돼 있는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졸혼 기간 동안에 그 상대방 당사자가 재산을 다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 이혼하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럼 재산 분할로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성 만나는 것을 서로 용인했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아직 부부잖아요. 그래서 상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 당사자가. 그러면 소송을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졸혼 기간이었다. 사실상 혼이 파탄된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제일 문제가 그걸 것 같아요. 그 기간 중에 만약에 한 명이 돌아가시면 그러면 상속에서 이게 가족이냐 아니냐. 가족이죠. 네. 네, 명백한 가족이고. 근데 가족이 되겠네요. 예. 이 경우에는. 네. 아우, 어렵습니다. 그 자녀들의 반응이나 자녀들이 혹시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황혼 이혼을 할 경우에 자녀들이 다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의견도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지지를 하면 이제 지지를 받고 황혼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 자녀가 이제 부모님을 부양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이제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반대하시는 경우에는 그 소송 중에는 물론이고 소송이 끝난 후에도 자녀들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의견도 사전에 충분히 좀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시다면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혼인 기간 동안 이제 굉장히 가부장적이셨는데 이제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더니 그 소장을 읽어보시고 반성을 하신 거예요. 그 미안한 마음에 아내분이 이제 요구하는 걸 대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굉장히 잘 지내고 계세요, 지금도.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알면서도 그래도 나는 황혼 이혼을 할까 말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조언하실 만한 거 있습니까? 보통 황혼 이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님들이 먼저 이제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남편분들은 가부장적인 태도를 조금 버리시고요. 그리고 아내분들이 하는 일반적인 집안일 같은 걸 너무 당연시 생각하지 마시고 고맙다는 표현 한마디만 해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소한 말 한마디, 그러니까 인정, 배려, 감사의 말 한마디만 해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특히 절대로 하시지 말아야 되는 거는 생활비 네. 같은 돈으로 이제 압박하시는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존심 상하죠. 예, 그리고 요새 뭐 유튜브, 인터넷으로 이제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뭐 혼인 기간 뭐 20-30년 되면 반은 내가 가져올 수 있다더라 이거 다 알고 계세요, 어머님들도. 그러면 내가 차라리 이혼을 해가지고 내 돈 내가 눈치 안 보고 쓰는 게 낫지. 굳이 왜 계속 이 혼인을 유지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조심하셔도 황혼 이혼의 위기는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